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삼화음과 전이 이제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음이란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어, 화음 같은 걸 다 배우게 될 건데 그 모든 화음의 근간이 화음, 삼화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화성학이라고 하면 이제 뭐 화성, 뭐 화음 다 그 모든 거의 근간은 삼화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초를 좀 잘 해놔야 앞으로의 화음을 배울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삼화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삼화음이 뭐냐? 네, 정말 쉽습니다. 예, 한 음을 기준으로 3도, 5도 위로 음을 쌓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됐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3도씩 곱하기 두 번. 예, 그러니까 3도 한 번 쌓고 그 다음 그 위로 3도 한 번 더 쌓으면은 그게 이제 삼화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화음은 총 몇 개의 음으로 된 화음이냐? 세 개의 음으로 된 화음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거를 이제 근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이런 게 이제 삼화음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도미솔이야. 그럼 도미솔에서의 도가 이제 근음, 도미솔에서의 미가 제3음. 왜냐면 도미가 3도 위의 음이잖아요. 미가. 그럼 도솔은요. 솔은 5도의 음이니까 제5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상당히 괜찮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3도씩 쌓았다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 건너뛰고 쌓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미솔 이렇게 있으면은 도를 일단 놔뒀어. 그러면은 레는 건너뛰고 그다음 미, 그다음에 파 건너뛰고 그다음 솔. 네, 이렇게 해서 한 음씩 건너뛰어서 쌓았다. 이렇게 하면은 삼화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삼화음이란 그렇구나. 총 3개로 됐고요. 3도씩 두 번 쌓았구나. 그렇게 되면은 맨 밑에 음이 있고 맨 밑에 음으로부터 3도 위에 음이 있고 그 다음 맨 밑에 음으로부터 5도 위에 음이 있구나. 그래서 각각 근음, 제3음, 제5음 이렇게 부르는구나.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삼화음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삼화음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3도씩 쌓을 건데 3도씩 몇 번 쌓는다 했죠? 2번 쌓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3도도 종류가 많잖아. 장삼도도 있고 단삼도도 있고 증삼도도 있고 감삼도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 증삼이랑 감삼은 제끼고 장삼이냐 단삼이냐를 짜져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장삼 쌓을래 단삼 쌓을래 이 선택을 2번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나오겠어요? 2 곱하기 2니까 총 4가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삼화음 종류가 4가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정말 4가지네요. 장삼화음, 단삼화음, 증삼화음, 감삼화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사실 뭐 장삼도 단삼도를 쌓았다. 단삼도 장삼도를 쌓았다. 뭐 장삼도 장삼도를 쌓았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되어 있는데 어, 이 아, 이거를 엄청 당연하게 이제 체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딱 보고 이게 뭐 장사마음이네, 단사마음이네 바로 딱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뭐가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냐면은
그 저번 시간에 배운 음정 계산이 엄청 빠릿빠릿하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도미소리야. 그러면 도미가 장삼, 미소리 단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장삼마음이네. 이 과정이 거의 뭐 구구단을 외우듯이 이제 딱 되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는 바인데, 예, 그래서 일단은 코드를 보자마자 이게 장삼이냐 단삼이냐 증삼이냐 감삼이냐를 딱 파악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듣고 이 네 가지 삼음만의 고유한 그 느낌, 그 질감을 어, 딱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들어봐야지 알겠죠. 일단 장사마음 먼저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도솔, 도미솔 쳤습니다. 도미솔. 네, 도미솔 쳤는데 이게 장사마음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죠? 뭐 화창해요, 밝아요, 긍정적이야, 막 이제 뭐 어떤 단어를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자신만의 어떤 느낌으로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 장사마음이구나. 그럼 단사마음은 어떤지 봅시다.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뭐 슬퍼요, 뭐 비극적이에요, 예, 뭔가 우중충해요. 예, 뭐 무슨 단어를 쓰든지 중요한 거는 그 단어가 아니라 이 소리를, 예, 각인시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예, 그래서 어떤 단사마음을 치든 이거 단사마음이네 바로 딱 캐치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 증사마음 봅시다. 이게 증사마음이거든요. 증사마음은 왜 이름이 증사마음이냐면요, 도미솔샵 이렇게 쌓았는데 이 도솔샵이 몇 도죠? 음정이 증5도입니다. 예, 도솔이 완전 5도인데 거기서 이제 반음이 더 벌어졌으니까 증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이 증사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아, 굳이 따지자면은 장삼마음인가요? 단사마음이 더 가깝나요? 장삼이 더 가깝습니다. 네, 여기에서 끝음, 마지막 제 5음, 이 솔을 딱 반음만큼 올려주면은 그대로 증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삼도 뭔가 밝은 것 같아요. 밝은 것 같은데 뭔가 이 밝음이 너무 과잉된 밝음이랄까나? 무슨 약쟁이의 쾌락 같은 느낌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쁘다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예, 쾌락적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사실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단어로 설명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점을 좀 양해를 바라고요. 예, 일단은 증사마음은 그렇구나. 여기서 뭔가 더 과장된 거, 예, 그런 느낌이구나 생각하면 되겠고요. 감사마음은요. 감사마음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참 묘하죠. 묘한데 얘도 굳이 따지면은 단삼화음 마이너 트라이어드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단삼화음 여기서 얘는 제 5음인,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구성음을 반음 깎으면 되거든.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얘는 왜 감사음이야? 증사마음이 증사마음인 이유랑 똑같습니다. 즉 첫음과 제5음인 도, 솔 플랫이 감 5도라서 감사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삼화음 종류는
귀신같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거 무슨 삼화음이지? 바로 증삼화음. 이렇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때요? 슬프지 않아요? 단삼화음입니다. 단삼화음. 네, 아무튼 이 텍스처를 좀 체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사실 여러 가지 화성을 배울 거예요. 막 뭐 지랄 맞은 거 다 배우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그래서 이게 이러이러한 화성이구나를 알기보다도 그것의 질감을 기억해내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내가 언젠가는 그 질감을 쓰고 싶을 때 딱 꺼내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명쾌해. 이 그 코드를 썼을 때 느낌이 딱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삼화음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화성학은 표기가 되게 중요해요. 표기.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볼게요. 장사만 봅시다. 여기 C 또는 CM. 근데 M이 대문자야. 이렇게 표기를 한다 했죠. 이 C는 의미가 뭔가요? 이 C는 이거 위에서 삼화음 쌓았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근음이라는 의미예요. 근음. 그러니까 여기 삼화음 구성음이 여기 근음과 제3음, 제5음 이렇게 됐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근음이 C입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 C로부터 삼화음 쌓았는데 그냥 C만 있어. 또는 CM인데 대문자야, M이. 이렇게 있으면은 C에서 쌓은 장삼화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단삼화음은요? 여전히 C라고 쓰는데 그 뒤에 쓰는 게 마이너. 근데 그냥 M으로 쓰면은 장삼화음과 비교가 안 되니까 구분해서 얘는 소문자로 이제 M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증삼화음 볼게요. 증삼화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기가 두 개가 있는데 C를 쓰고 여기 위에다가 플러스를 작게 표시합니다. 이러면 증삼화음, 혹은 C 어그먼트인데 그 어그먼트 약자로 AUG를 쓰면은 이래도 증삼화음의 표기입니다. 감삼화음은요. C 옆에 뭘 쓰죠? 작게 동그라미를 썼네요. 이 동그라미는 어떤 기호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보이는 뭐 각도나 온도 표시에서 그 도자 있잖아요. 도자. 몇 도 할 때 그 도 기호 있죠. 그 기호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이 도 기호를 왜 쓰는 거야? 몰라요. 그렇게 약속을 했나 봐. 일단 그렇게 되겠고, 혹은 이제 C 디미니시, 근데 약자로 DIM 이딴 식으로 표기를 하면은 감사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사마음의 표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막 C 메이저니 C 마이너니 이런 식으로 코드를 표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화성학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메이저니 마이너니 표기를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미솔이야. 근데 도미솔인데 이 도미솔이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도미솔이 등장하는 거랑 F 메이저 스케일에서 도미솔이 등장하는 거랑 G 메이저 스케일에서 도미솔이 등장하는 거랑 그 맥락이 아예 다른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도미솔을 우린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맥락에서 도미솔을 썼냐를 정확히 듣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뭐 근음이 뭐야? 그 무슨 구성으로 되어 있는 화음이야?
이것 자체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냐가 화성학에서는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결정하는 게 뭐죠? 조성입니다. 조성. 어느 조에서 등장한 C 메이저냐, D 메이저냐, 이제 이거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 악보상에는 근음의 개이름 기준을 표기합니다. 즉, 도미솔 쌓았어. 그러면 그냥 도를 쓰는 거야. 여기다 C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근데 화성학에서는 이렇게 표기 안 해요. 뭐를 쓰냐? 음계음 기준.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계음 기준으로 표기를 합니다. 음계음이 뭐였죠? 저번에 한 적이 있어요. 음계 배웠을 때 여기 보이죠? 음계란 뭐 기본적으로 구성음이 7개다. 그리고 각각 명칭이 있다. 이런 말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음계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럼 몇 번째 음계음으로 시작해서 삼함을 쌓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성학에서는. 아, 이해 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다시 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도미솔이 있어요. 도미솔. 도미솔이 있는데 도미솔은 그럼 그냥 코드 악보상에서는 뭐 C 메이저 화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화성학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C 메이저 스케일 기준으로 도미솔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미솔이 몇 도 화음이야? 그러니까 스포를 해버렸네. 아무튼 도미솔이 화성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라는 걸 파악하려면은 그래서 얘가 들어와 있는 지금 조성이 뭔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미솔을 보니까 시작음이 도잖아, 도. 도에서 쌓은 거잖아. 근데 도는 뭐예요? 이 C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첫 번째 음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도잖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음에서 그러니까 음계음 1번에서부터 딱딱딱 쌓은 이제 3음이잖아요. 이때 뭐라 부르냐? 1도다라고 불러요. 이 화음을. 1도라고 불러도 되고 1도 화음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아무튼 1도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레파라는요? 레파라는 이 레가 뭐야? 레파라서 레를 봐야 돼요. 근음이 중요해요. 레는 뭐냐? 어, C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두 번째 음이잖아. 레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에서 두 번째 도, 레. 그 두 번째 음계 음에서부터 쌓았구나. 그래서 니는 이도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뭐 미솔시는 3도, 파라도는 4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성학 상에서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도부터 7도까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럼 표기는 어떻게 하냐? 로마 숫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도는 숫자 1, 2도는 숫자 2, 7도는 숫자 7, 로마자로 숫자 7 이렇게 표기를 하죠. 자세히 보지. 그러면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 1도는 대문자로 썼고 2도는 소문자로 썼죠. 왜 이 지랄일까를 보자면 예, 이 1도인 도미솔을 보면은요. 장사마음이에요. 장사마음. 그래서 예, 대문자를 씁니다. 그러면 레파라는요. 레파가 단삼, 파라가 장삼 이런 구성이면은 단사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단사마음이네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 아까 어렴풋이 말했던 것 중에 장사마음하고 증사마음은 뭔가 밝은 느낌이야. 그쵸?
그리고 단사마음과 감사마음은 뭔가 어두운 느낌이야. 예, 그래서 밝은 느낌이 나는 메이저하고 어그먼트는 대문자로, 그리고 어두운 느낌의 그 마이너하고 디미니시 코드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어, 네, 대문자 소문자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고, 여기 봅시다. 7도. 시레파를 보면은 시레파 무슨 화음이죠? 시레가 단삼도, 레파가 단삼도. 단삼단삼해서 감삼 화음입니다. 감삼화음. 네, 그러면 얘는 로마자로 표기할 때 감삼화음이니까 여기 봐봐요. 소문자에다가 뭐 붙였죠? 동글뱅이 붙였죠. 동글뱅이. 예, 그래서 이거 도 기호를 여전히 표기를 하는 모습. 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뭘 봤냐면은 증삼화음일 때, 증삼화음일 때 여기 플러스 표시를 했었잖아요. 플러스 표시. 씨. 플러스 표시했었죠. 여기 도미솔샵일 때 이렇게 C 플러스라 쓰는 거. 그런 것처럼 역시 로마자 표기를 할 때에도 그 디미니시에서 도 기호로 동글뱅이 표시했던 것처럼 표시를 플러스로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정리하자면 삼화음을 표기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코드 네임. 예. 이거 무슨 코드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곡으로 합주를 해야 돼. 연주자들한테 악보를 줄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는 그냥 이 코드로 치세요 하고 개 이름 써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뭘 알 수가 없다고요? 이 화음을 연주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화음이 어떤 맥락이고 어떤 음악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화성학에서는 뭘로 한다? 조성을 봐야 한다. 그리고 조성 안에서의 몇 번째 음계음 위로 쌓아진 삼화음이냐를 보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표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 여기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한 모든 삼화음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 굳이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이런 식이구나. 그냥 예시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도미 솔샵이 실제로 여기 플러스 기호 붙은 거 보이죠? 로마자로. 이걸 눈여겨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저번에 음계 시간할 때 배웠다시피 마이너 스케일은 세 개잖아요, 종류가. 여기 내추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이렇게. 근데 일단 멜로딕 마이너는 대중음악상에서 거의 안 쓴다고 일단은 그냥 간주를 했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내추럴 마이너하고 하모닉 마이너의 차이예요. 그러면 뭐가 차이 있죠? 3도, 5도, 7도가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죠? 왜냐면 3도, 5도, 7도 화음은 자연 단음계에서 변화한 음계음 7번 샵된 거, 솔샵. 네, 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게 3도, 5도, 7도인 거야. 그래서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5도와 7도가 특히 달라요. 뭐 당연히 다르죠. 어쩌라고 싶긴 한데 다릅니다. 아무튼 그렇구나. 얘 두 개가 다르네. 일단은 이거를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잘 한번 기억해 보고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네, 화음 성질에 따른 로마자 표기법. 장삼하고 증삼은 대문자. 네, 그리고 단삼, 감삼은 소문자로 표기하고 증삼화음은 옆에 플러스.
감사마음은 동글뱅이. 이렇게 표기를 해서 네 종류의 삼화음을 각각 구분해서 표기를 합니다. 화성학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삼화음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주삼화음 뭐냐? 1도, 4도, 5도 화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어떤 음계가 있을 때 그 음계음의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에서 쌓은 화음이란 말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서 명칭도 있어. 으뜸 화음, 버금 딸림 화음, 딸림 화음. 근데 이게 그냥 막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음계음 이름 배웠을 때 이미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음계음을 그냥 음계음 1, 음계음 2 이렇게 되게 정없이 부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별명 지어줬었죠. 으뜸음, 우드뜸음 이렇게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근데 으뜸 음에서부터 즉 음기음 1번에서부터 삼화음 쌓았어. 그것을 1도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으뜸 화음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음계음 3번에서부터 딱 삼화음 쌓아 올렸어. 그럼 그거는 가온화음이라 부르나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것은 가온화음이라고 불러요. 또 버금가온화음, 입금화음 이런 식의 명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삼화음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1도 화음, 2도 화음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 으뜸 화음, 뭐 버금 딸림 화음 이런 식으로도 부르게 되는 거죠.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에, 일단은 뭐 사실 가온화음, 뭐 웃, 으뜸화음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주사마음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명칭으로도 쓰니까 한번 잘 기억해 두자라는 의미고요. 특히 5도인 딸림화음은요 속화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속화음이란 말은요 정말 그 틀딱스러운 말이거든요. 예, 아마 클래식 하는 사람한테서만 속화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뭔가 최신의 화성학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은 또 속화음이라는 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되게 옛날 화성학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명칭인데 저는 이 명칭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엄연히 뭐 존재하는 명칭이기도 하고 또 나름 자주 쓰여요. 그래서 속화음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도화음, 딸림화음, 속화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녀석을 세 개의 이름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주사마음은 뭐 조성감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내가 한번 직접 1도, 4도, 5도를 쳐보자. 여기서 1도, 4도, 5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도, 4도, 5도, 1도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만 연주를 해도 청자가 듣기에 이거 C 메이저네 바로 눈치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성 진행의 뼈대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 화음이 들리면은 딱 조성이 뭔가 확실시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부사마음을 봅시다. 부사마음. 부사마음 뭐냐? 주사마음 이외의 화음입니다. 이제 매우 간단해요. 자, 그래서 주사마음 이외가 뭐죠? 1도부터 7도까지 음이 있었잖아. 근데 그 중에 1, 4, 5를 뺐어. 나머지 뭐 남았죠? 2, 3, 6, 7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2, 3, 6, 7 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떤 역할인가 하고 보면은 어 일단은 화성 진행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면은 1도, 4도, 5도가 아무리 조성감을 확실시 한다고 해도 어, 또 너무 확실한 음악은 또 재미가 없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1도, 4도, 5도만 가지고 음악을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화음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밖에 없다니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사음이 아닌 부사음을 등장시킴으로써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주사음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사음 대신 나오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도가 나올 거야. 근데 1도 나오게 하기 싫은 거야. 예, 나 다른 음악 등장시키고 싶은데. 그럼 이제 2, 3, 6, 7 중에 하나를 대신 보내는 거죠. 야, 네가 해라 하고 탁 보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신 보내는 것도 법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보낼 수는 없어요. 아, 1도가 나 안 나갈래. 그러면 2, 3, 6, 7 중에 누가 나가야 돼요? 이게 그냥 내가 나가야지.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해져 있고 왜 그런 방식으로 정해진 것인지를 좀 봅시다. 대리화음. 대리화음을 보면요. 예, 주사마음과 구성음을 두 개 이상 공유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주사마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화음. 그러니까 화음의 구성음은 아까 정확히는 삼화음. 예, 삼화음의 구성음은 세 개잖아요. 근데 세 개 중에 두 개가 똑같다? 그러면 너 그냥 대신 나가라 이 소리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뭐 대충 비슷하게 닮은 사람 있으면 네가 대신 강의 출석 체크 좀 해줘라.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대리화음이 각각. 자, 아까 주사음이 뭐였죠? 1도랑 4도랑 5도 이렇게 주사음이죠. 자, 그럼 봅시다. 1도의 대리는 뭐냐? 3도다라고 돼 있는데 왜 3도죠? 아, 도미소라고 밑소리 시를 보니까 밑소리 똑같네. 그렇구나. 두 개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너 대신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6도도 가능하대요. C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1도, 6도를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같죠? 아, 도미가 같네. 도미소라고 라도미하고 이렇게 했을 때 도미가 똑같아. 그러면 6도도 대신 나갈 수 있겠다. 1도 대신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은 뭔가 파악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 이 3도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1도보다 3도 위의 음이잖아요. 화음이. 6도는요. 1도보다 3도 밑에 있는 화음이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주사마음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도에서 싸우면은 아, 대신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면은 되게 센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 간파해 버렸어. 4도? 너 뻔하지. 또 4도에서부터 뭐 시작하면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도를 시작하면은 걔네가 대신 나갈 수 있는 화음이 되는 거예요. 4도에서 3도 플러스 하면은 뭐죠? 3도 위에 있는 거 6도죠. 그리고 4도에서 마이너스 3도 하면 그게 2도잖아요. 아, 3도 밑에 있는 거. 그럼 2도 화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4도 화음의 근음인 파하고
6도 화음의 근음인 라를 보세요. 그러면 파하고 라는 3도 관계잖아요. 그쵸? 정확히 라가 파보다 3도 위에 있는 관계. 그 레도 보시면은 이번에 레하고 파하고 보세요. 그러면은 레는 파보다 3도 밑에 있는 근음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5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5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사마음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있는 그 삼화음이 주사마음과 구성음을 두 개 공유하게 되면서 대신 나가도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괜찮죠? 이해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 원칙은 마이너 스케일로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지만 아무리 마이너여도 똑같아요. 마이너여도 1도, 4도, 5도가 있으면은 여전히 1도를 뭐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3도와 6도가 대신할 수 있다. 예, 똑같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이든 마이너 스케일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3도와 6도입니다. 예, 3도와 6도는 좀 정체가 이상한 애들인데 이제 부사마음이라 함은 주사마음인 1도, 4도, 5도가 아닌 2, 3, 6, 7도 화음이었죠. 그 중에서 여기 2도랑 7도 보세요. 2도랑 7도는 정말 충실합니다. 예, 충직한 신하예요. 예, 2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얘는 빼박. 너는 4도 대신 나온 애구나. 딱 보여요. 예, 그 어디에도 2도가 없어요. 4도 계열에만 2도가 있어요. 7도도 마찬가지입니다. 7도가 나왔다? 이 새끼는 100% 5도 대신 등장한 겁니다. 근데 3도 보세요. 여기 으뜸화음 계열에도 있고 딸림화음 계열에도 3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도도 그렇고 6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죠? 6도도 지금 두 번 등장하네. 으뜸화음 계열하고 버금딸림화음 계열. 그러니까 지금 3도, 6도는 뭐냐면요. 이 새끼들이 도대체 뭐를 대신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왜냐고? 두 개씩 대리해버리거든. 괜찮죠? 이 새끼들은 막 바람둥이야.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뭐 약간 소개팅 한 번에 두 번 나가는 애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두 개씩 대리하기 때문에 그럼 3도가 딱 나왔어. 그럼 얘는 과연 1도 대신인 걸까? 5도 대신인 걸까? 몰라요. 예, 모릅니다. 모르니까 뭐에 따라 결정한다? 맥락에 따라 결정한다. 그럼 무슨 맥락인데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왜 뭐 갑자기 1도, 4도, 5도고 대신 등장하고 이게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사실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등장하게 되니까.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뭘 안 거죠? 주사마음과 부사마음을 구분했고요. 그리고 주사마음 대신 부사마음이 등장할 수 있는 그 대리화음의 원리를 일단은 파악한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고 이- 갑자기 화면이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네, 돌아왔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헷갈릴까봐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몇 도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저번에 음정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뭐 장삼도, 단삼도, 완전 5도 이런 식의 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화음 로마자 표기를 할 때 몇 도 화음, 5도 화음, 7도 화음 이런 또 도를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 뭐
몇 도라는 표현이 도대체 뭐냐? 예, 두 가지의 이제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이의 거리를 말할 때도 몇 도다 이런 말을 쓰고 화음을 의미할 때도 몇 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아무튼 이걸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해뒀고요. 자, 그다음 봅시다. 전위라는 게 벌써 전위 파트네요. 네, 자 봅시다. 전위는 뭐냐? 근음이 아닌 다른 구성음으로 베이스인 거라고 했는데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일단은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도미 소리 있어요. 도미 소리 있는데 어 예를 들어 아무튼간에 이 도를 베이스로 하면은 이걸 기본 위치라고 불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미를 최저음으로 해서 쌓으면요. 그러니까 도미 소리인데 순서만 뒤집은 거야. 미솔 돌아왔는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베이스가 도가 아니죠. 미죠, 미. 네. 그리고 솔도미는 베이스가 솔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화음을 쌓아 올리는데 이제 3화음에서 위치만 뒤집어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보고 이제 전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가 총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베이스라기보다는 근음을 최저음으로 두면은요. 그거는 그냥 기본 위치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제3음과 제5음이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3음을 베이스로 하면은 제1전위, 제5음을 베이스로 하면은 제2전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도미솔. 자꾸 화면이 이상해. 아이고. 잠시만요. 됐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최저음이 무엇인지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미솔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솔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든지 간에 이렇든지 간에 이렇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미가 맨 밑에 있냐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죠? 요거 맨 밑에 놈이 뭐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솔 도든 미도 솔이든 뭐 미도 솔 도든 뭐 상관없어요. 미 미가 최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1전위 이렇게 정의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전위를 다른 말로 자리바꿈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바꿈이라는 용어가 이 교재를 만든다고 알게 됐어요. 전위를 자리바꿈이라고도 하는구나 알게 됐는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킹받습니다. 뭔가 이미 있는 표현인 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굳이 자리바꿈이라고 또 불러야 되나 싶어요. 근데 일단은 다른 뭔가 화성학 책이나 그런 데서는 자리바꿈이라는 용어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자꾸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마다 갑자기 PDF가 이렇게 되는지. 전위의 표기. 뭐든지 표기가 중요하죠. 표기.
일단 봅시다. 제1전위의 경우 6을 표기하고 2전위의 경우 4, 6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 도미솔 보세요. 도미솔은 그냥 표현하죠. 1도 이렇게. 근데 미솔도야. 미솔도면은요. 보세요. 미에서 솔이 3도입니다. 그 다음에 미에서 도가 6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에 36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야 그냥 3은 없애자 해가지고 1에 6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읽을 때 1에 6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솔도 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도가 4도예요. 완전 4도. 그 다음에 도미가 장육도. 장육이도 뭐 상관없어요. 6도잖아 6도. 그래서 46이다. 1에 46 이렇게 말합니다. 얘를. 근데 1에 46이라는 표현이요. 이건 좀 TMI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1에 46이라 부르거든요. 저 포함해서 제가 배운 작곡 선생님이나 저의 작곡과 동기들이나 아무튼 한국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1에 46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권에서는요. 1에 6, 4 그러니까 역순으로 부르더라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부르거든요. 한국에서는 4, 6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에서는 4, 6 이렇게 안 불러요. 6, 4라고 하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영어권 국가에서의 뭐 표현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6, 4라 읽을 겁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뭐 혹시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1에 4, 6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전이를 했을 경우에 뭐를 알았죠? 이거는 로마자 표기법을 안 거예요. 로마자 표기법은 뭐죠? 화성학적 표기법이에요. 예. 근데 코드 악보에서 표기법은 다르죠. 그냥 나는 이제 악보 던져주려고 그냥 코드 이렇게 써서 보내주기만 하면 돼. 그럼 굳이 막 1도, 2도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1에 4, 6 이런 어려운 표현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슬래시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여기서 C 슬래시 E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C는 그냥 C 메이저 코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C 메이저 코드를 뭐라 표현했었죠? 그냥 C라고 쓰거나 아니면 CM 그러니까 CM M이 대문자 이렇게 하면은 C 메이저 코드였죠. 그래서 왼쪽은 그냥 그 코드들을 읽고요. 오른쪽인 E를 이 슬래시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은 베이스다. 이렇게 슬래시 코드는 항상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뭐죠? C 슬래시 E는 도미솔 치라는 건데 미를 베이스로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화성학적으로는 몇 전이죠? 1전입니다. 왜? 도미솔에서의 미는 제3음이잖아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C 슬래시 G면요. 그럼 만약에 솔이 베이스로 하고 표기가 돼 있으면요. 그럼 얘는 제2전이고 화성학적으로는 4,6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 좀 할게요. 진짜 중요한 말. 전이의 사용 목적은 선율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궁금증이 들어요. 전이를 왜 써요? 그냥 도미솔 쓰면 되지. 왜 굳이 미솔도 쓰고 자빠졌죠? 물론 엄연히 색깔이 달라요. 이게 화음이 그냥 뭐 구성음이 같으면 같은 화음인 게 아니라 베이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번 제가 한번 마이크를 놓고 한번 조금 다양하게 쳐볼게요. 일단 기본 위치입니다.
이거 다 베이스가 도예요. 이번엔 베이스를 미로 해서 한번 쳐볼까요?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나는 기본 위치나 제1전이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걸? 정말 이러면은 조금 더 예민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예, 완전 질감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궁금한 거죠. 이런 질감은 왜 쓰는 건가요? 아무 때나 막 쓰면 되나요? 예, 아무 때나 막 쓰는 거는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요.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거는 기본 위치에서 전위시킬수록 화음 색깔이 옅어진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도를 1도답게 쓰려면은 도미솔로 쓰는 게 최고예요. 만약에 미솔도로 쓴다? 그러니까 1에 6으로 쓴다? 그 1도의 느낌이 퇴색되는 거예요. 만약에 솔도미는요. 더 퇴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얘는 거의 도미솔하고 아예 다른 화음이에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통 화성학에서는 이 그 사륙화음을 그냥 화음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비화성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전이라는 거는 점점 화음 색깔을 옅어지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서까지 전위를 써야 되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선율적인 베이스이다. 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별표를 내가 한 마음만 먹는다면은 100개를 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선율적인 베이스가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1도, 4도, 5도, 1도 이렇게 쳐볼게요. 네, 1도, 4도, 5도 쳤습니다. 1도 이렇게 쳤어요. 베이스만 들어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들려요? 목인 뭐야? 베이스지. 당연히 목인 뭐야? 베이스예요. 근데 이 베이스가 노래하기에 좋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를 노래 불렀을 때 뭔가 아름다워요? 도, 파, 솔, 도. 이거 진짜 노래를 불러오면은 진짜 별로거든요. 정말 별로입니다. 예,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그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아주 옛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옛날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이냐면은 모차르트, 바흐보다도 더 옛날, 더 옛날. 예. 르네상스보다도 더 옛날 한 중세 이때입니다. 중세. 중세 서양이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제 예, 교황의 권력이 엄청 강하고 이제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회였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악기를 써서 음악을 한다라는 게 되게 금기 시대였습니다. 뭐 길거리 연주 이런 거는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어떤 공연장에서 딱 관객들 앉혀놓고 악기로 연주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음악을 뭘로 연주하나요? 다 성악곡이었어요. 성악곡. 괜찮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곡이 있다 치면은 누군가는 이 파트를 진짜 노래로 불러야 되는 거야. 도, 파, 솔, 도 이렇게 불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악기를 딸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사람이 불렀어야 됐어요. 그렇게 사람이 부른 음악이 뭔가 좀 더
신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세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기본 위치만 쓰면은 노래가 노래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악보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합창단에 들어갔어. 내 베이스 파트야. 악보 딱 받았는데 멜로디가 이지랄 나 있으면 뭔 생각 될 것 같아요? 노래 부르기 정말 싫지 않을까요? 예. 야 베이스 무시하냐? 난 노래도 아니야? 노래 같지도 않은 거 주고 있네. 노래 부르기도 쉽지 않고 뭐 부르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고 물론 뭐 장난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전위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똑같은 1도, 4도, 5도만 가지고 지금 화음 진행했거든요. 근데 베이스를 들어보시면은 이거 들으셨어요? 그 베이스가 도시라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라인이 만들어지죠. 예. 뭔가 라인이 만들어져. 라인이 만들어진 뭔가 노래 같아. 뭔가 멜로디 같아.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멜로디 같다 뭐 이런 말은요 뭐냐면요 막 도약이 없다는 거야. 막 껑충껑충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들이 도시라솔 어때요? 되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죠.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거. 이제 이런 걸 보고 멜로디 같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도약 들어간다고 해서 멜로디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라인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전위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예. 사실 그 옛날에는 뭐 전이라는 그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어 노래들의 집합이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 자연스럽게 전이가 나오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이를 왜 쓴다는 거죠? 베이스를 노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베이스가 지 그냥 이 화음을 받쳐주는 그런 기능적인 그런 역할로 그치는 게 아니라 베이스에도 어떤 서사를 부여해주고 베이스 노래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위를 쓰는 겁니다. 괜찮죠? 예, 그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나는 화음의 색깔을 딱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이런 상황일 때 전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를 뭐 저는 그냥 막 쓰고 싶은데요. 막 쓸 수 있죠. 예. 물론 음악은 다 열려 있고 다 자유지만은 예, 뭔가 정답처럼 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전위를 쓰는 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이랑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고 선율적인 베이스를 목적으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교재는 다 끝났고 한번 문제를 조금 대표 문제만 몇 문제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상황과 전이 보자.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문제 같은 걸 볼게요. 세 번째 문제 봅시다. 미솔시를 줬어요. 지금 악보에 미솔시. 자, 미솔시는 이제 코드 네임을 적고 화성 기호를 적어라 이렇게 되는데 코드 네임은 뭐죠? 미솔시. 그러니까 미를 근음으로 하니까 일단 이라 적어요. 그다음 미솔시가 무슨 삼화음이지? 그 네 종류 있었잖아요. 장삼화음이냐, 단삼화음이냐, 증이냐, 감이냐 이렇게 네 개. 근데 밑소리 보니까 밑소리,
단삼도, 솔시가 장삼도 해가지고 단삼함입니다. 아, 단삼함은 M을 소문자로 적었지. 네, 그래서 E 마이너 코드다. 이렇게 쓰면은 정답 돼요. 그 다음에 화성기호 보세요. 화성기호. 화성기호를 보면은 화성기호를 표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아, 조성. 어떤 조에서 이 E 마이너가 등장한 건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뭐라 했어요? G 메이저에서 등장한 E 마이너를 분석해라 이 소리예요. 아, 그러면은 G라는 건 솔이잖아, 솔. 아, 솔에서 E가 몇 번째 음기음이지 보는 거예요. 즉 미까지 몇 번 가야 되는지 그러면 봅시다. 솔라시 도레미. 아, 미라는 거는 G 메이저 상에서 여섯 번째 음계음입니다. 그럼 몇 도겠죠? 6도죠.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6도. 자, 근데 6도를 대문자로 표기해요? 소문자로 표기해요? 소문자로. 왜죠? 이 새끼는 마이너 코드니까. 메이저 코드와 그러니까 장삼화음, 증삼화음은 대문자, 단삼화음, 감삼화음은 소문자로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뭐 증삼화음은 이제 플러스 기호 붙이고, 예, 감삼화음은 그 동글뱅이 작게 붙이고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예. 자, F 메이저에서의 7도를 써라라고 되어 있죠. 이건 그 반대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어, 조표를 알면 참 좋아요. 조표. F 메이저의 조표를 알아야겠죠. F 메이저 조표는 뭐죠? 플랫 하나 붙으면은 F 메이저입니다. 그러면 일단 플랫 하나 붙은 거 그리고 플랫 붙는 순서는 C 미라의 솔도파니까 C에 플랫이 붙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자 7도잖아요. 그러면 뭐죠? 아 F 메이저에서 일곱 번째 음계음 즉 파솔라시 도레미 미에서부터 3화음 쌓았겠구나. 그래서 미솔시라고 쌓으면 돼요. 아 근데 F 메이저는 C에 플랫 붙잖아. 그러니까 여기 플랫을 붙여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풀면 정답입니다. 괜찮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귀찮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화음의 전위형에 대한 코드 네임 및 화성기호 작성해라라고 돼 있는데, 자, 한번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예,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자, 이거 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솔, 시, 미 이렇게 돼 있죠. 솔, 시, 미. 솔시미? 솔시미, 솔시미, 솔시, 미솔시? 미솔시죠, 이거. 좋습니다. 너무 야맨가? 자, 솔, 시, 미로 돼 있어요. 아래서부터 읽으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미가 밑으로 가면은요. 그러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솔시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미솔시의 전이형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미솔시의 전이형입니다. 미솔시의 전위형인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미솔시는 일단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 코드 네임부터 갑시다. 코드 네임 미솔시는 E 마이너 코드죠. E 마이너 코드. 그러니까 코드 네임에 E 마이너 적으면 돼요. 근데 베이스가 뭐야? 솔이었잖아. 솔 미솔시에서 솔이 최저음이잖아요. E 마이너 슬래시 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성기호스라고요. 화성기호를 씁시다. 자, 조성을 확인해 봅시다. 조성 뭐죠? D 메이저래. 그러면
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째 음계음이죠? 그럼 솔시 미니까 솔인가요? 하면 안 되죠. 몇 번째 음이 베이스냐가 아니라 몇 번째 음이 근음이냐를 체크해야 돼요. 즉 미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면은 레, 미. 한 칸만 더 가니까 바로 미네. 그러니까 미는 두 번째 음계음에서 쌓은 거죠. 즉 얘는 몇 도입니까? 2도입니다. 2도. 근데 마이너 코드니까 소문자로 표기하시면 돼요. 근데 전이잖아요. 1전이는 어쩌고의 6 이렇게 적으면 되죠. 2전이는요. 어쩌고의 4, 6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1전이잖아요. 1전이. 그러니까 2도의 6이라고 적으면은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벌어져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이거 이 문제를 보시면은 레 C 플랫 파잖아요. 근데 이 레를 한 옥타브 올려서 여기에 레가 있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3음인 레가 베이스에 있으니까 얘도 1전이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도 잘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문제가 더 있네요. 다음 곡에 대해서 화성 분석해라. 비욘세, 프리티 헐트 막 이렇게 해서 곡이 이렇게 쫙 있는데 사실 직접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꼭 직접 들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피아노가 집에 있다 뭐 이러면은 피아노를 작업실이나 그런 데서 피아노를 쳐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직접 일단은 봅시다. 화성 분석을 해봅시다. 자, 그럼 프리티어도 볼게요. 아이고 오타가 났네. 죄송합니다. 이거 C 마이너 아니고 C샵 마이너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F가 아니라 F 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푸세요. 자, 그럼 봅시다. B 메이저래. 아, B 메이저래 하고 보니까 어, 일단 이거 실제로 처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궁금하면 직접 이 비욘세의 곡을 틀어보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 화성 진행이고요. 네, 그럼 보면은 화성 분석하라 했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소리죠? 로마자 분석하는 소리예요. 로마자 분석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B를 기준으로 C를 기준으로 시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C는 첫 번째니까 1도. 어, C도. 도는 C를 기준으로 두 번째죠. 2도. 근데 마이너라 했으니까 소문자. 얘도 소문자인데 G를 보니까 시도레미파솔까지 가야 되네요. 여섯 번째 음계음이네. 6도. 자, 그 다음에 파샵은 뭐죠? 시도레미파. 5도네, 5도. 근데 메이저 코드니까 대문자.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1도, 2도, 6도, 5도. 이렇게 쓰면 정답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곡들도 한번 화성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곡 직접 꼭 한번 들어와 보세요. 꼭 듣는 거랑 이제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코드가 이렇군 하고 보는 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고 제가 또 나름 고심해서